네, 안녕하세요. 한지혜입니다. 오늘은 2026년 대비 임용고사 합격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시라고 하고도 싶었지만 날씨도 춥고 또 왔다 갔다 시간도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달을 해도 이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고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설명하는 단어일까요? 혹은 또 누구를 설명하는 단어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과천. 두 번째, 2018. 그리고 노량진 김밥, 커피. 예, 그리고 토요일. 뭐 다시겠죠? 예, 바로 접니다. 예, 저는 과천에 살고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노량진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그리고 노량진 김밥과 커피를 매주 토요일마다 먹고 마시면서 신나게 강의를 하고 있는 한지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하자면, 저는 크리스찬이고요. 그리고 석사, 그리고 박사 이제 졸업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노량진에서 이제 이력서도 안 냈는데 사실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강의를 시작한 게 벌써 만으로 7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최초 공개인데요. 제가 사실은 2007년도에 노량진 임용고사 학원에서 콜을 받았습니다. 예, 강의를 해달라. 예, 그래서 그쪽 학원의 실장님께서 정말 많은 전화를 주셨어요. 사장님이 꼭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장님 많은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홍대나 압구정동에서 정말 열심히 놀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홍대가 뭐 이렇게 쇼핑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옷도 사고 뭐 하고 있으면 실장님이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그때는 거부를 하고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전화번호까지 차단을 하고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노량진에 또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이구나. 제 운명이구나. 제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합격 설명회 정말 프리미엄급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기대해 주시고요. 예, 합격 설명회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계획 안내, 그리고 수업 진행 안내, 그리고 하이라이트, 합격을 위한 스텝 바이 스텝. 예, 그래서 임용고사란 무엇인가? 임용고사를 잡아먹는 법 또는 고득점 누가 합격하느냐 뭐 이런 뭐 총망라해서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러면은 이제 2025년도 강의 계획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2025년도에 큰 강의 계획은 1번 기초이론, 그 다음에 심화이론 가고요. 그 다음에 기출분석, 그리고 매주 인출 테스트, 그리고 영역별 총괄평가까지가 이제 한 달 돌아가는 애입니다. 한 달을 이렇게 살아요. 물론 강의 그 과목은 다르지만 기초이론과 심화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기출분석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잘 됐는지 매주 인툴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과목들이 다 잘 흡수가 되었는지 영역별 총괄평가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맞춰지는 때가 이제 7월까지 1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달려가고, 그리고 영역별 모의고사 8월에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9, 11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11월 달에 보게 되죠.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는 이렇게 간다. 그리고 8월, 9월, 11월까지는 가고 우리가 시험을 보니까 1번부터 8번까지 2025년도 이렇게 달려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가져가야 될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7월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데요. 왜 7월까지 가냐? 우리는 기출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출을 같이 보기 때문에. 만약에 기출이 없으면 5월에 끝나지. 그리고 기출 따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용의 관건은 기출을 누가 먼저 빨리 만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출을 빨리 봐야 방향성이 잡히고, 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겠구나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출을 먼저 봐야죠. 기초이론, 심화이론, 기출분석이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오늘 ATP를 배웠어. 내가 오늘 굴트포를 배웠어. 그러면 그거가 만약 기출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녹여져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7월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체육 측정 평가 이거 먼저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도 있는데 체육 측정 평가라는 이 과목은 특성상 이제 통계가 들어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려운데 여러분 통계적인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산 분석 이거 친구들이랑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예. 그래요. 그리고 뭐 T 점수 이런 사용할 수 T 테스트 안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앞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 정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예. 안 쓰면 외국어처럼. 그런데 7월에 우리가 수업을 하고 뭐 합니까? 인출 테스트 하고 총괄 평가할 때 또 하고 그리고 영역별 모의고사 할 때 또 하고 실전 모의고사 때까지 또 하고 이게 반복이 돼야 이게 내기가 되는 과목이에요. 얘가 용어가 너무 낯설어. 그래서 얘를 7월에 전략적으로 넣는다라는 거죠. 왜? 다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뭐 사회학의 용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이런 건 조금 우리가 그래도 친숙합니다. 예. 그러나 얘는 너무 낯설기 때문에 7월에 해서 뭐 한다? 계속 반복한다. 계속 반복한다. 그래서 이거는 범위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 안내를 먼저 드릴게요. 우리 수업은 매주 토요일 날 진행됩니다. 네, 매주 토요일이고 해커스 본관 302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9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수업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자율학습이 들어갑니다. 이때 질문하시고요. 또 제가 피드백이 필요하면 피드백 드리고요. 뭐 이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또 확인 테스트를 합니다. 아까 인출 테스트 한다고 그랬죠? 예, 그거는 아침에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수업이 마친 다음에 오늘 수업에서 잊어버리면 안 될 내용들을 정말 잘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 테스트를 하는데 부담을 갖지는 마세요. 이거는 수준별입니다. 예, 처음 공부하시는 초시 선생님들에게는 좀 기본적인 문제를 그리고 여러 번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좀 또 놓치면 안 되는 애들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좀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해야 수업 시간에 집중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7시 30분쯤에 끝난다. 완전히 이제 힘이 들 수 있겠습니다. 좀 지칠 수도 있겠지만 힘을 잘 장착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을 특별히 불타는 금요일을 맞이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한 10시쯤에는 편안하게 취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당연히 있겠죠. 1시부터 2시까지 맛있게 또 점심을 먹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9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수업을 하는구나,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12월 28일이 개강입니다. 예, 운동 생리학부터 시작하는데요. 운동 생리학이 워낙 양도 많고 또 이해 과목이기 때문에 그림 그리고 설명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12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 6주간 하게 되는데 개강이 그래서 12월 28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임용고사를 이제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2026 임용고사 문항과 유형미 문항수는 똑같아요. 뭐 24, 25 다 똑같아. 그래서 공부를 이제 몇 년 하신 선생님들은 익숙하겠지만 초수 선생님들에게 잠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2교시, 3교시 이제 1교시에는 교육학, 1교시 교육학 보시고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가 전공으로 나눠지지요. 전공 A는 총 12문항인데 기평 네모낭 얘는 2점으로 배점됩니다. 그럼 2, 4, 8점이 되는 거죠. 서술형 문제 8문항이 나옵니다. 얘는 4점짜리로 보통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4, 8에 32 해서 32점. 그래서 2교시 전공 A 40점, 3교시 전공 B 40점 해서 총 80점. 만점에 80을 맞으면 만점이 되는 시험이죠. 예, 그래서 80문제 정도를 우리가 뽑아서 잘 맞추면 되는 문제다 라는 거죠. 잘 맞추면 되는 시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80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1년간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차 시험을 압도적으로 합격하신 후에 준비해도 늦지 않은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이제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지도안 작성이 있고, 그리고 수업 실연이나 실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1차 시험을 압도적으로 합격을 하신 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되겠는데, 실기 같은 경우 하루아침에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수영이라든지 체조라든지 뭐 육상 종목 이런 것들 단번에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 틈틈이 연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잘 참고하셔야겠지요.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 내용들입니다. 이론들이고 학문들인데 교과교육학과 내용학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교과교육학 봐도 벌써 양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좀 2달 정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국가교육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한 20에서 25점에 80점 중에 20에서 25점 정도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비중이 크다. 비중이 크다. 그래서 잘 맞추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교과 내용학 같은 경우도 양이 상당히 많아요. 이 상당히 많은 양을 우리가 1년, 누구는 또는 2년, 누구는 3년간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쉽겠습니까? 네,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3분 데워 먹는 거, 전자레인지 3분도 기다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육개장, 뭐 사발면 이것도 뭐 3분 30초 뚜껑 열지 말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기다리기가 어렵죠. 그치? 막 2분 30초에 열어서 한번 저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3분도 기다리기 어려운데 1년, 2년, 3년을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결과가 반드시 좋은 건 또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합격을 위한 스텝 바이 스텝.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이 힘든 과정을 그냥 겪어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합격을 위한 꿀 가이드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중요하죠. 합격을 위해서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핵심 중에 핵심 꿀 가이드. 첫 번째, 임용고사 기출 분석을 통한 합격의 지름길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총영실 이렇게 제가 줄였는데, 얘는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코너 속의 코너로 이거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뭐 적중이니 해가지고 자료를 오픈을 안 하는데, 보지 않고 믿기를 원했으나 저를 전혀 모르신 분들에게는 정보를 너무 안 드려도 좀 신뢰하기 좀 어렵겠다 싶어서 몇 개 좀 갖고 왔습니다. 작년도 이제 제가 작년 올해 시험 총괄평가, 그리고 영역별, 그리고 모의고사 내용과, 그리고 올해 기출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제 올해 이제 과제 제시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죠. 전술 게임 모형은 무조건 1순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술 게임 중에서 과제 제시 방법에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괄평가랑 그리고 뭐 그쵸. 뒤에 보면 있겠지만, 과제 제시 방식, 매찔러의 이제, 전술 게임 모형의 과제 제시 방법을 서술하라는 문제를 내서 우리가 좀 연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일단 실전 모고에서도 전술 게임 모형으로,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과제 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역별 모고 때 이제 게임 수행 평가 도구 요소. 얘는 뭐 기출이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잘 연습을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운동생리학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작년과는 좀 느낌이 다른 문제가 나왔죠. 작년에는 약간 건강교육 쪽으로 출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정말 생리학, 생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는데,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어요. 쉬운 난이도로 출제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1초 컷이죠. 얘는 1초 컷. 이거 뭐 볼까요? 1초 컷. 강도가 높아요. 그치?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는 건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죠. 강도가 높아요. 강도가 높으니까 무조건 뭐다? 탄수화물이지.
1초 컷입니다. 이런 문제 나왔다는 것. 예, 아주 쉽죠.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젖산 역치 시점이 더 높은 운동 강도, 요거는 이제 상황이 지구력 훈련으로 유산소 운동 능력이 이제 증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이것도 총괄평가 때 젖산 역치의 지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지구성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되나요? 해가지고 젖산 역치가 지연된다. 어디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사항들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학습과 심리에서 희귀 법칙. 얘는 노래를 불렀죠. 예, 얘는 이제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했던 애들이고, 예, 선택 반응 시간이 이제 나왔고, 저는 희귀 법칙에 관한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선택 반응 시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고, 예, 영역별 모고에서도 당연히 다뤄졌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체육교육론 같은 경우, 와, 이 문제, 그치? 이 문제. 뭡니까? 내용 요소 원리, 선정 원리. 이거는 제가 2번이나 냈어요. 2번이나 내면서 이 표는 그냥 카람기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2022의 교육과정에서의 핵심. 그 전과의 확실히 다른 그 내용 선정의 원리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계열성이었거든요. 네, 계열성. 그래서 제발 이렇게 계열성 있게 좀 가르쳐라 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표는 필수였죠. 여기서도 내고 여기서도 냈어. 그래서 과정 기능까지 만약에 안 봤다면은 어려웠었던 문제인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건드렸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굳이까지 가야 돼. 굳이 이것까지? 그러니까 다 굳이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제가 강조하고 제가 건드렸던 문제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굳이까지 들어가시면 고득점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출제했고, 또 목표도 제가 이렇게 신체 활동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시를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맞는 거 틀린 거 찾는 걸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체육교육론 같은 경우 이번에도 유도 발견 스타일에서 답을 찾지 못한 학생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유도 발견 스타일 제시를 했고, 해답을 결코 말하지 않는 것, 이런 원칙에 대해서 물어봤던 문제들이 나왔고, 그리고 수련 발견 스타일 행동 기대를 먼저 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뭐라고 써있어? 유도와 다름 이렇게 써있죠. 지금은 스타일이 각각의 문제들로 안 나오고요. 뭐야? 비교한다라는 거죠. 유도와 수렴을 비교하고 수렴과 확산을 비교하고 이런 관점으로 나온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알아내는 것이 어려운 변별의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A도 정확히 알고 B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제가 열심히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체육사 철학에서 올림픽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엔드워프 올림픽과 런던 올림픽이 나왔죠. 예, 그래서 파노핌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역별 모고 12번에서 제가 영국 런던 올림픽, 그리고 세퍼즈 부시 전투, 이 전투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의 관계를 또 설명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벨기에의 엔드워프 올림픽, 엔드워프 런던 올림픽 똑같이 제시가 됐었고, 그리고 올림픽 모토에 대해서 이제 파노핌 쓰는 문제가 이제 제가 냈는데, 이거 똑같아요. 프랑스 파리의 앙디 디동 신부 얘기 나왔죠? 프랑스 앙디 파리 디동 신부 표 같이 설명을 해주면서 파노핌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런 얘기가 힘차게를 강하게 하면 안 되나요? 높이 답 안 되나요? 그때도 이렇게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책대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 연습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측정평가 같은 경우도 제가 마지막까지 측정의 표준 오차 신뢰 구간 다루는 문제를 제가 냈었죠. 그리고 예, 그래서 또 시험 문제에 급내상관계수가 또 처음 나왔죠. 예, 이건 뭐 강조를 했으니까 급내상관계수 셋 이상이면 급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SEM 공식, 그리고 신뢰 구간을 동일한 형식으로 서술할 것, 이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SEM 찾아가지고 신뢰 구간 찾는 거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을 가지고 서술할 것에 조금 혼란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급내상관계수 는 너무 많이 했다. 많이 냈고, SEM도 예,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SEM 신뢰성을 갖고 차이가 있다 없다 해봐라. 신뢰 구간 설정하는 문제 내봤고, SEM 구하는 거, 그리고 신뢰 구간 제시하는 거 여러 번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학 같은 경우 이것도 기출이 된 바가 없죠. 하지만 제가 사회학에서 코클리와 머튼은 너무 중요하다. 뭐 뒤늦게도 나온 판국에 머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머튼의 구조기능 이론에서 행위의 의도에 따라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눈 주장을 해석할 수, 그리고 동의되고 기대되었던 명시적 기능과 그쵸 잠재적 기능이 나왔던 거죠 이번에. 명시적 기능, 잠재적 기능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고 배운 거, 그리고 보고 따라하고 역할 모델이 되었다에 해당하는 관찰학습 나왔습니다. 관찰학습. 근데 이번에 이제 총괄평가가 되게 대박이었던 게 총괄평가 1번, 2번, 3번, 4번이 다 나왔네요. 다 나왔어요. 그중에 이제 2번 같은 경우 이제 머튼의 주장을 근거로 밑줄친 것에 해당하는 행위의 의도 결과에 관한 기능을 쓸 것에서 머튼의 그 구조 기능, 명시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그리고 총괄평가 3번에서 이제 우리가 모방을 통한 방법이 있을 거 관찰학습, 그쵸? 사회학습 이론에 관련해서 문제를 내서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레아틴 인산, 운동 생리학이죠. 크레아틴 인산과 산소 섭취량의 그래프가 기호차되는 순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끝났죠, 얘도. 얘도 끝났죠. 이 재료가 크레아틴 인산이고 여기 산소잖아. 그러니까 이 것에 대한 문제는 이제 에너지 시스템의 연속체에 관련된 것과 EPOC가 연결돼서 나온 문제인데 문제 잘 만드셨죠. 아주 좋아요.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주된 연료가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가르쳐줬네. 크레아틴 인산 어떻게 돼? 점점 떨어지고 있죠. 여기 바닥을 치고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 회복기 때, EPOC 때 숨을 들여 마시면서 어떻게 돼요? 크레아틴 인산이 재합성된다라는 그래프죠. 예, 그래서 이 과정은 철저히 인원질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항정 상태에 산소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고 있네요. 이거는 뭐다? 유산소성 시스템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당 얘기하는데 우리 인체가 크레아틴 인산으로 갔다가 해당으로 갔다가 유산소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우리 몸이고 시험에서는 해당의 그림을 아예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당의 연료는 뭐야? 포도당이잖아. 포도당 지금 뭐 높아지고 낮아지고 전혀 거기에 대한 그림이 없지요. 예, 해당은 아예 주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해당이죠. 빨간색과 파란색을 가지고 지금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너지 시스템에서 유산소성으로 교차되는 그림만 그려준 거예요. 해당 원래 인체는 돌아가겠지. 하지만 해당 그림이 없다고요. 해당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원질에서 유산소로 전환되는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연료, 지방 쓰는 거. 그리고 EPOC에 관련된 문제 나왔죠. EPOC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야? PC의 제합성이에요. 예, PCR의 제합성. 그래서 그 PCR의 제합성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크레아틴 인산의 제합성. 이거는 또 실전 모고 5회 때 제가 다루었던 EPOC에 관한 내용이죠. 다 다뤘죠. 그때 체온과 젖산에 관한 그 요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단련자의 EPOC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런 내용도 언제 고강도라는 조건을 줬었죠. 고강도. 예. 여기 최대하 운동과 이제 최대 운동 수준일 때 각각 기술할 것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 급격한 고강도 운동이죠. 고강도 운동일 때 EPOC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런 부분들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체육교육론 같은 경우 이제 초기 과제 연습, 독자적인 연습. 이게 뭐야? 지금 직접 교수 모형에 관한 거죠. 예, 직접 교수 모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학습 진도. 그치? 학습 진도의 주도성이잖아. 그거 냈어요. 중요한 거 학습 진도의 주도성. 저도 이제 학습 진도의 주도성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를 냈었었고, 그리고 가치정양, 내용 숙달 늘 나오는 내용 숙달 가치정양, 그쵸? 내용 숙달 가치정양. 그리고 계열적인 구조의 기능으로 과제를 설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뭐야? 스테이션 수업이죠. 이 문제 되게 잘 낸 문제입니다. 직접 교수모의 포괄성, 스테이션 과제로 돌린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스테이션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학습 효과를 저해하는 것, 계열적인 구조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이제 어디야? 총괄평가 때 다뤘네요. 예, 계열적인 과제의 구성에 따른 과제 진척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주의하자. 이런 문제를
다뤄봤었고요.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에서 또 댄스 스포츠 얘기하면서 신체활동 예시 표현 영역의 현대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 내용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잘 풀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시덴탑. 시덴탑의 수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 기술. 와, 이거는 총괄 평가 때, 그리고 영역별 모고 때, 그다음에 실전 모고 때 다 냈네. 다 냈네. 시덴탑 수업 운영의 효율성. 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할 거. 니은. 여기. 니은. 시덴탑, 그리고 시덴탑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디귿에 해당 의사소용 기능을 쓸까, 뭐 이런 문제였죠. 네, 중거적 과정, 그리고 과제체계 협력을 얻기 위해서 사회적 행동 과제체계를 허용한다. 이건 뭐야? 시덴탑의 생태잖아, 생태. 타협 방식, 그리고 과제체계 명칭, 타협 방식, 뭐야? 실전 모고 때 했네. 실전 모고 때 시덴탑의 생태를 다뤄봤었고요. 그리고 총괄평가 때 뭐야? 중거적 과정 변인, 그리고 실전 모고 때 답 중거적 과정 변인. 뭐 이거는 너무 그쵸, 많이 했지. 그래서 문제없이 풀었을 것 같아요. 중거적 과정 변인이 나왔다. 그리고 스포츠 윤리 사회학에서도 칸테 정업 명령이 나왔습니다. 칸테 정업 명령. 여러분들이 좀 답을 보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정업 명령에는 제1정식이 있고 제2정식이 있죠. 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냈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제1정식에 대해서 서술하고 2정식을 근거로 서술하라는 조건을 좀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정업명령으로 답을 쓰라, 그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업명령의 형식 해가지고 이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반드시 B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예, 즉 가업명령이 아닌 정업명령으로 서술하는 그 수준, 거기까지 요구를 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답이 막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제1정식으로 많이 풀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제1정식이다 2정식이다 시험은 뭉뚱그려서 나지 않아요. 예, 탁탁 주지. 이렇게 되겠죠. 예, 1정식을 쓰라고 했으면. 그런데 이걸 안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정형명령 내는 말 쓰는 걸로 이렇게 내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뭐 기본적인 다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구성적인 규칙, 그치, 구성적인 규칙도 영역 때, 모고 때 구성적인 규칙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것이고, 제가 시험 문제 냈을 때 뭐 구성적 규칙, 규제적 규칙에서 틀린 선생님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나왔고, 그다음에 코클리의 제도화 요소, 이것도 3, 4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1, 2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해서 시험 문제 냈는데 그때도 틀린 선생님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맞춰주시는 문제고, 그리고 뭐 PT하제, 그리고 T점수, 이게 또 기본이죠. 그런 것도, 그런, 다 맞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안 올렸어요. 그리고 맥킨토시, 뭐 이것도 쉬운 거죠. 맥킨토시. 쉬운 거지만 안 보면 뭐 틀리는 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총괄평가 때 이제 맥킨토시, 영역 때 맥킨토시 분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많이 연습을 했었고, 또 실제 진자 모형도 마지막까지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이네요. 그리고 심리학에서 자기 목적적 경험, 이제 칙센트 미아이의 몰입의 결과의 단계에 해당하는 요인을 쓰세요. 이 문제도 제가 너무 많이 냈더라고요. 총괄 때도 내고 영역별 때도 내고, 어이구. 영역별 때도 내고, 그리고 실전 모고 때도 냈더라고요. 실전 모고 때도 그대로 냈죠. 똑같이 답도 자기 목적적 경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얘가 이게 9개 되잖아. 차원이.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중요한 내용, 좀 심리학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겠다.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것들 위주로 반복적으로 내서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 측정평가, 추정 타당도의 유형을 명칭을 쓰세요. 이런 문제 나왔죠. 그리고 분석 방법의 명칭, 추리 통계 방법의. 자, 이번에 측정평가에 글쎄 고급 통계입니다. 사후 검정과 이런 분석 고급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죠.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돌리는지 이런 건 없고 그냥 용어에 대한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추정 타당도의 유형을 이제 쓰세요. 그랬습니다.
보시면 등급 집단에 따라 뭐가 윗몸 일으키기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과 집단을 나누는 데 있어서 윗몸 일으키기 횟수 누구는 100개 하고 누구는 아니 100개 너무 많지만 한 60개 하고 누구는 50개 하고 누구는 30개 하고 누구는 10개 하고 이러한 횟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맞느냐, 그 구인이 타당하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집단의 차이. 이것을 이제 구인 타당도라고 얘기하고, 어떤 검사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 특성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구인 타당도인데, 이거를 검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상관계수법도 있고요. 수렴타당, 판별타당도 뭐 등등이 있습니다. 판별타당도도 뭐야 결국에는 구인타당도를 추정하기 위한 통계적 검증 방법이에요. 검증 방법.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실전 모고 때 보시면은 집단과 처치하지 않은 집단 점수를 비교해서 그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면 뭐래요? 구인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인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관계수법도 알아보는 거고요. 판별타당도도 알아보는 거고요. 뭐 요인분석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나왔듯이 이 방법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타당도의 유형은 구인타당도죠. 결국에는 구인타당도가 확보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총괄평가의 6번을 보면은 또 두 집단과 유의한 차이, 해당하는 타당도의 명칭 해가지고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는 연습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번에 이제, 생략 문제인데, 이거 같이 풀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내는 거 있어서 이건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어서 그래서 지금 뭐 한 거냐? 자, 기출고사 임용고사 기출 문제를 지금 봤잖아요. 느낌 오죠? 느낌 오지? 합격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매주 보는 인출 테스트 그리고 총괄평가 영역별 실전 모의고사를 꽉 잡고 가자라는 겁니다. 예. 범위 되게 많아. 신이론도 막 튀어나오고 볼책 넘쳐납니다. 그거 언제 다 공부해? 그거 다 끌고 못 간다고요. 우선은 얘네들만 잡아도 얘네들에서 나왔던 것만 안 틀려도 합격한다고요. 인출 테스트도 아주 촘촘해요. 인출 테스트가. 예. 물론 형식은 가로넣기 형식 그리고 간단하게 서술하는 건데 굉장히 촘촘합니다. 예. 그래서 요 아이젠크 같은 경우도 인출 테스트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안 틀리겠다 전략으로 가시면 좀 더 쉽게 가지 않을까. 예, 지름길이라고 안내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출제 방향의 방향성은 이제 기출과 비기출과 신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 비중이 컸지. 기출의 비중이 컸지.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기출은 기본이고요. 얘는 기본이고 비기출 보셔야 되고요. 아까 머튼의 그 이론 역시 비기출이었지만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비기출 중에서도 중요한 이론들, 키워드들은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출을 확장한 내용들, 아까 몰입의 차원 이런 것도 기출의 확장이죠. 예. 그래서 좀 넓게 보고 중요한 것들은 잘 가져가기 위해서 기출과 비기출 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신이론 이런 것들은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예. 트리플 코드 이론 어차피 변별이 없습니다. 예.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요. 제가 신이론들을 다 살펴볼게요. 그래서 나올만 하겠다 싶은 것들은 제안을 해드리고 여기에 너무 매몰됐다가는 이제 여기에 힘을 못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더 힘을 주셔야 됩니다. 기출 그리고 기출 확장 그리고 기출은 안 됐지만 기존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책 우리 전공서적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의 조건입니다. 합격의 조건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 머리도 좋아야 되겠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 중에 핵심은 루틴을 지켜주는 거예요. 루틴 하루의 루틴을 꽉꽉 밟아갈 수 있느냐 내가.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인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인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봤는데 이 보는 공부는 쉬워. 예, 보고 넘기고 보고 넘기고 아 그랬구나 이해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입 밖으로 나오는 것, 내가 쓸 수 있는 인출의 작업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낼 수 있고 인출을 하겠다. 이게 조건이야. 조건이야.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요. 먼저 뒷장 인출에 관해서 인출 그래가지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지. 내일부터 내일 아니라고 내일은 없다고 뭐야 오늘은 다시 오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루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정해진 공부량을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뭉개지면 안 돼. 이게 뭉개지면 안 돼요. 왜? 오늘은 다시 오지 않아요. 예, 갑자기 공부하다가 뭐 캐나다에서 10년 만에 친구가 나왔대. 그러면은 만나러 가야 될까요? 안 만나러 가야 될까요? 예. 일단 물론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겠지만 또 그 상황도 봐야겠지만 일단 뭐 해야 돼? 만나러 가려면 일단 머리 감아야 되잖아. 예, 옷 골라야 되잖아. 우리 여자 선생님은 뭐 좀 찍어 발라야 되잖아요. 예, 여러 가지 신경이 괜히 분산되고 또 가서 또 보고 얘기하고 뭐 이랬던 과정들이 머릿속에 남아요. 예, 그래서 공부한 내내 이렇게 돌아가, 걔 좀, 와, 쟤 부티나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막 비교하게 되고,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몹니다. 다 시간 낭비죠. 예. 그렇게 하루가 뭉개지면 괜히 기분만 찝찝하고 또 둘째 날에도 또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인간 같은 경우, 밀리면 안 된다. 그쵸? 밀리면 안 되죠. 어쨌든, 내일부터가 아닌 오늘은 다시 오자 않아. 라는 정신으로, 이러한 정신으로 달려가신다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자 그래서 루틴을 잘 지킬 수 있느냐, 네. 인출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여기 합격의 조건이 되겠고요. 공부를 하시다가요, 예,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강의실에 들어가셔가지고 학습 질문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뭐 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또는 그런 것 외에도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합격을 밀고 나가는데 지금 힘에 너무 붙여요. 도와주세요. 예, 도와주세요를 외치고 싶을 때도 어떻게 한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문제풀이.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합격과 직결되는 심한 과정이에요. 예, 문제인데, 먼저는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일단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그 문제를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단서를 찾고, 출제자가 맞추라고 단서를 몇 개 던져주거든요. 그 힌트를 잘 찾고, 그리고 물어보는 조건에, 여기 자꾸 넘어가네. 물어보는 조건에, 죄송해요. 이게 왜 이러지? 물어보는 조건에 인출이 성공하면, 그 문제는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조건에 맞는 답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예. 인출 테스트, 베이스로 깔고, 그리고 총괄평가와 영역별 모고, 실전 모고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독 돌리면서 교재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이해가면서 점검을 하시면서 회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취는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취를 해야 돼.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성취가 없으면은, 즉 인출 테스트 했는데 다 틀렸어. 총괄평가 봤는데 뭐 하나 맞았어. 이래버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1년을 못 끌고 가요. 그래서 뭐 한다? 인출 테스트부터 잘 보려고 애쓰세요. 잘 보려고. 그래서 뭔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힘이 나거든. 그리고 총괄평가 잘 보려고 애쓰세요. 예. 뭐 총괄평가 그냥 보지 뭐 이러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하나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한 문제라도 맞춰보겠다. 내가 노력하게 보겠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 성취를 해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박세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용에 아주 적합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반복은 천재를 낳고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처음 이 공부를 준비하신 선생님도 있겠지만, 우리 N수생 선생님들도 있어요. N수생 선생님들. 그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잘 되길 바랬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이제 흘러나왔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노래거든요.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려주시고 싶었고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봐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노래예요. 혹시 이거 듣고 싶으면 찾아보세요. 예. 힘들지만 이 임용의 과정이, 수험의 과정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이것을 겪어내는 겁니다. 겪어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점프해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겪어내는 겁니다. 좀 아프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지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겪어내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한 발 한 발씩 겪어내는 과정이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겪어내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최소한 발은 올려야 돼, 자기가. 발은 올리고 손은 뻗어놔야 돼. 그래서 올라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도와서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러한 2025년도, 즉 2026 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아올랐으면 좋겠죠? 네, 날아올리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교육 현장으로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육 현장으로 힘차게 달려가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우르르 왔다가 힘 없이, 아무 성과 없이 그냥 빠져나가는 강의실을 원하지 않고요. 합격생들이 뻥뻥 터져 나오는 그 힘 있는 강의실을 원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군중보다는 정말 이 힘든 과정을 같이 겪고 헤쳐나갈 찐 제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 오시고 함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강의는 12월 달에 12월 말 12월 28일 토요일 9시 반에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수업 준비 잘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9일 날 뵙기로 하고, 예,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더라고요. 예, 바로 운동 역학에 대한 강의 안내인데요. 운동 역학의 개강 날짜는 1월 1일입니다.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이 되게 바쁩니다. 네, 그래서 운동 생리학과 함께 운동 역학이 모두 1월에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 생리학은 토요일이고요. 운동 역학은 수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운동 생리학과 함께 운동 역학은 아시겠지만 김학균 교수님께서 담당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김학균 교수님께서 운동 역학을 1월 1일부터 진행한다. 그리고 종강일은 2월 26일이고요. 보강 1일을 추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패키지 강의로만 잠깐 안내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운동 역학 같은 경우가요, 연간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패키지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김학균 교수님과 함께 하겠다 그러시면은 이 단가 포함한 거 패키지를 하시면 되겠고, 나는 탈러 선생님이랑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탈러 선생님이랑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 이제 역학 단가를 미포함한 이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1월부터 7월까지의 상반기 패키지가 있고, 또 하반기 패키지가 있고, 문풀 패키지가 있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이제 그 홈페이지에 가셔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연간 패키지의 이제 가격인데요. 가격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가격은 27일까지 사전 할인이 진행됩니다. 예, 혹시나 놓치실까봐. 사전 할인이 5%가 진행이 되고요. 이 5% 할인을 받고 또
이번에 잘 봤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조금 뭐 부족했다 해서 내년에 또 연간 패키지를 원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10% 할인이 됩니다. 예, 작년에 뭐 상반기다 하반기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셨던 선생님들은 올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됩니다. 아마도 노량진 최저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노량진 최저가. 예, 그래서 사전 할인 5%, 그리고 작년 패키지 수강생들 10% 할인, 더블 할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격들과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패키지 선생님들은 특히 또 지도사 특강이 광복절날 항상 있죠. 8월 15일 날부터 16일 패키지 그 지도사 특강이 있는데, 우리 패키지 선생님들은 연간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선생님들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간간히 뭐 특강이 있다 그래도 패키지 선생님은 다 무료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예, 각각의 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학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